사과 어떻습니까? 좋네요. 예? 좋아요. 어떤 면이 좋아요? 색깔이 좋구나. 사과 색깔이요? 물론 사과 색깔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뭘 볼 때 전체적인 걸 보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느냐 그런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영화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거든요. 사과 좋네, 색깔 잘 들어왔네. 색깔이 저렇게 잘 들어오고 예쁘게 들어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잎 색깔을 보세요. 저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못 봐요. 잎색이 어떻습니까? 잎색이 나무에 굉장히 부드럽죠. 제가 착색을 촉진시키고 후기비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포인트는 얘가 아니에요. 요 뒤에 있는 잎들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착색 관리할 때는 이런 서 있는 발육지나 도장지는 어떻습니까? 없애버리죠. 근데 이거 살려놨죠. 꽃피고 개화해서 결실되고 비대 성숙이 돼서 수확하는 것까지. 과촉력은 여기까지. 꽃필 때 만들어진 잎들. 그 다음에 바데지나 당과지역. 요거는 초기에 중기까지는 과일 키우는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근데 후기로 갈수록 기능이 떨어져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나이 먹을수록 기능이 떨어지죠. 과대지엽이나 당과지엽은 생육 초기에 나온 잎들이에요. 그리고 지가 붙어 있어야 5장에서 많아야 10장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잎은 사과에서 잎을 한 장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잎 한 장 만들어지는데 2.5일 걸려요. 즉 이런 잎들은 일찍 마무리가 된 잎들이죠. 근데 발육지나 도장지엽은 요 한 나무에서 가장 젊은 잎들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죠. 지금 현대 사과나무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잎들이에요. 여기는 자 여기에 잎이 20장이 붙어 있으면 요 20장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도장지로 봤을 때요 5하기 20 하면 그럼 50일이죠. 그럼 즉 최근에 만들어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잎들이 끝까지 과일을 키우고 비대를 촉진시키고 후기로 갈수록 당도를 올리고 착색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도장지 적극적으로 홍로는 벗겨낼 시기입니다. 그러죠? 착색 관리하기 전에. 그거 다 따버리면 어떻게 돼요? 과일 크는 게. 과일 딱 멎어버려요. 비대가. 왜? 얘들은 이미 기능이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끝까지 일을 해주는 이런 발육지나 도장지 잎을 착색 관리한다고 이걸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막판에 과일을 키우고 착색을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잎들이 거의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비대가 딱 멎어버려요. 그리고 착색이 잘 되라고 도장지 제거했는데 오히려 착색은 기능이 떨어지니까 얘들은 뭘 만들어도 조금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착색이 더 안 되는. 그래서 무리하게 도장지 발육지를 많이 제거를 해버리면 오히려 착색이 안 되고 후기비대도 안 됩니다. 잎은 많이 있어요. 그걸 제거해도 과촉력도 많이 붙어있고 과대지역, 당과지역 많이 붙어있죠. 과일 숫자하고 잎 숫자 비율이 도장지를 다 제거해도 잎수 비율은 충분히 맞아요. 보통 과일 하나당 일과당 잎수는 몇 개 필요하다고 평균 40. 요 비율은 맞아요. 이 비율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생육 후기까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잎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니까 과일 비대도 딱 멎어버려요.
오히려 착색도 더 안 되는 그런 피해를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게 눈에 거슬리고 햇볕이 안 들어간다고 한참 일할 놈들, 일꾼들을 다 해고하고 나면, 일꾼들 해고하고 나면 일은 누가 합니까? 할 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힘 좋은 일꾼들을 끝까지 남겨놓고 관리를 하셔야 제대로 된 착색 또 맛이 좋은 그런 과일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착색 관리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즉 홍로는 넉 달 반입니다. 넉 달 반 동안 고생한 결과가 이제 결정이 되는, 즉 내가 농사져서 생산한 사과 가격이 결정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농사짓는 기준이 달라져요. 도매시장을 주로 출하 목적으로 한다면 크기, 외관, 착색, 즉 외적인 품질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고, 직거래를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내적인 품질, 당도, 향기, 육질, 맛 이런 것을 중점으로 좋게 하는 그런 농사를 짓게 돼 있어요. 사과에서 이 농사 짓는 방향 설정은 내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거래하면 농사 짓기 편해요. 적과 덜 해도 되고, 물론 방제는 똑같이 해야 되죠. 그러나 또 착색 관리는 조금 적게 해도 되고, 그러나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하려면 일단 적과부터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줘야 되는 것도 많고, 또 나만의 비법으로 농사 짓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착색 관리하기 위해서 무리한 적용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착색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도매시장을 출하 목적으로 하는 농사를 짓다 보면 경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일 성숙 시기가 되면 품종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년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착색 관리거든요. 착색이 잘 안 되는 조건, 일단 당이 부족해요. 자, 일조 부족, 그 다음에 적외선, 주야간 보온, 그 다음에 직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토양수분 과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오옥시. 일조량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못 만들고, 탄수화물이 안 만들어지면 당이 안 만들어지죠. 포도당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안토시아닌 색소도 안 만들어지죠. 일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에는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외선은 착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적외선은 착색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올해처럼 이렇게 고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장수가 열대야가 없다고 해도 올해 같은 해에는 열대야가 있어요. 장수에. 그래서 남원이 열대야가 1년 한여름에 10일간 있다면 장수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있거든요. 제가 이제 25년 동안 장수에 있으면서 경험한 건데, 근데 장수에서 열대야가 4일에서 5일 이상 한여름에 한 해에 발생이 된다면 그 해는 엄청나게 더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 기상 여건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리하게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 주는 비료들이 많이 있고, 또 퇴비, 장수가 퇴비를 굉장히 많이 써요. 홍로 농사 짓는 지역의 그 공통된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비가 워낙 많이 왔어요. 지난번에도 보셨지만은 5월, 6월, 7월 요 3개월 동안 장수에 내린 강수량이 1347mm예요. 1347mm면 2021년 1340 그때 3일인가? 그때 내린 비보다 많아요. 3개월 동안 내린 비가.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퇴비를 많이 준 것들은 계속 질소가 흡수돼서 과일은 잘 컸을 거예요. 그러나 착색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토양수분 과다. 토양수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질소를 계속 흡수하게 되는데, 문제는 홍로를 농사 짓는 지역하고 후지 농사를 짓는 지역하고 생육 후기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홍로는 어떻습니까? 물을 언제까지 줘요? 홍로는 수확 일주일 전까지 물 줘야 돼요. 지금 장마 끝나고 올해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지금 최근 한 2주 정도 물 안 준 과원들이 있을 겁니다. 가끔 소나기는 내렸겠지만,
근데 이번 지금 6호 태풍 올라와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 쪽에 지금 강수량 예보량을 보면 최대 150mm입니다. 지금 현재 350g 이상 큰 과일들, 요거 어떻게 돼요? 이건 다 터져버려요. 이 홍로는 우리가 수확 시기가 이런 비가 많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홍로는 설령 착색을 시킨다 해도 적어도 일주일 전까지는, 수확 일주일 전까지는 물을 꾸준히 줘야 돼요. 그 대신 4월, 5월에 물을 주는 거에 비해서는 좀 적은 양. 즉, 간격은 가급적이면 한 4일 정도. 관수 시간은 한 1회 관수할 때 1시간에서 길어야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꾸준히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과일이 단단해지지가 않아. 근데 관수를 딱 끊어버리면, 이게 과피가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만약에 이번에 100mm 비가 오게 되면 다 터집니다. 그리고 설령 이번에 태풍이 안 올라온다 하더라도 홍로 수확 시기에는 비가 많아요. 특히 우리 장수 지역은 8월 15일 이후에 비가 많은 지역이에요. 지속적인 소나기가 와요.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소나기가 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형적으로. 그걸 안 해주면 수확기에 가서 잘 만들어 놓은 과일, 열과가 다 되거든요. 홍로하고 후지하고는 열과가 다르죠. 후지는 주로 요 꼭지 열과가 많죠. 가끔 여기에 살짝 요 배꼽 부분에 살짝 벌어지는 그런 열과도 오는데 주로 90% 이상은 요 꼭지 열과예요. 근데 홍로는 가물다가 갑자기 후기에 비가 많이 오면 쫙 벌어져요. 밑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요거는 판매가 가능한데 이거는 못 팔아요. 그래서 이 열과 요걸 예방하기 위해서 홍로는 적어도 수확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물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관수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나기가 됐건 몇 시간 오는 비가 됐건 4일 이상 안 오면 지금은 조금씩은 물을 계속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피해를 안 가요. 그리고 홍로는 토양 수분이나 온도하고 착색에 미치는 영향이 후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둔해요. 홍로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일조량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홍로 착색 조건 요것만 충족이 되면 착색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생육 일수예요. 날짜만 지나면 꽃피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홍로는 착색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고 무리하게 잎 따고 반사필름 깔고 착색제 쓰고 무리하게 지금 착색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만개 90일이 경과하게 되면 홍로는 지가 알아서 착색시켜요. 만개 90일만 서서히. 착색이 잘 되는 조건은 일단 당 축적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일조량, 야간 저온, 적절한 토양 수분, 약간 부족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당, 특히 이제 갈락토스 같은 이런 당이 많이 축적이 되는 조건입니다. 역시 호르몬이에요. 아마 연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나무를 키우고 과일을 키우는 조건들, 비료, 물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호르몬이 다 키운다. 근데 착색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틸렌, ABA, 자스민산, 사이토킨. 금년에 지금 착색이 지금 홍로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꽃도 빨리 폈지만 고온이 이렇게 지속되면 7월 하순에서 8월에 고온이 지속되면 일단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오옥신 생성이 감소가 돼요. 자, 이렇게 고온이 지속되는 해 8월 하순쯤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낙과가 발생되죠. 뜨거운 여름이 더운 해일수록 온도가 높은 해일수록 낙과율이 많아져요. 그거는 오옥신 생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노화 촉진 물질인 에틸렌하고 ABA, 아브시스산 생성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토시아닌 생성도 촉진이 돼요. 즉 노화 물질이 빨리 만들어져야 착색이 빨리 이루어져요. 지금 올해가 딱 그 조건이에요. 지금 8월달에 지속적으로 계속 고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옥신 생성은 감소를 하면서 에틸렌하고 ABA 생성이 급증하면서 지금 안토시아닌도 굉장히 빨리 만들어져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지금 착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특이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 문제예요. 낙과. 탄저병도 많은데 지금 낙과까지 발생이 돼버립니다. 근데 지금 요거를 쓰게 되면, 요 낙과 방지제를 쓰게 되면, 낙과가 발생이 되면 안티폴을 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낙과 방지는 예방을 해요. 반면에 과일 크는 게 딱 멎어버려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하게 착색은 또 빨리 돼. 요 안티폴은 오옥신계통 약제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오옥신을 살포를 해서 요거를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낙과가 안 되게 만들어요. 즉, 노화 촉진물질 생성을 억제시켜서 낙과가 안 되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정량을 살포를 하면 과일이 어떻게 돼요? 과육이 연화되는 것도 있고 꼭지가 이게 말라요. 꼭지가 생기가 없어요. 안티폴 쓰는 거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돼요. 뭐 온도가 고온이 지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써서는 안 돼요.